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조정 보였나 싶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계속 반등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 한번 금융지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네. S&P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 또 경신됐습니다. 오. 지난번에 5,025에서 멈춰섰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재개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하고 빅테크 쪽은 혼조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자동차, 금융, 제약 그다음에 산업재, 정유주가 또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수로 본다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은 반도체하고 빅테크가 좀 쉴 때는 네. 다른 업종들이 좀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좀 조금씩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단 한 5만 1,000 달러 선에서 일단 안정을 좀 취하는 모습이고요. 네. 유가가 어제 7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정유주들이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을까요? 어제 많이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혼조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지표 몇 개 한번 보시면요.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은 1월은 모두 다 전달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1월 달에 되게 이제 한파가 몰려오면서 생산이라든지 소비 활동이 많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됐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수입 물가 지수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금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2월 경기 동향이라든지 제조업 활동 지수는 전달에 비해서 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2천 건으로 시장은 한 21만 9천 건을 봤거든요. 더 지금 고용 시장이 더 지금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지표가 결국 이제 혼조세가 나왔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준 위원들이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으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완화적인 제스처를 또 취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방향의 자기 기조가 스탠스가 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안정화를 좀 가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기업별 뉴스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텐데, 엔비디아 관련한 네. 뭐 수혜주다라고 네. 불리는 종목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네. 다 엮여 있는 거 맞나요? 네, 다 엮여 있고요. 네. 이제는 그 중소형 단에서 중소형주 단에서 AI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쪽들은 일단 대기업과의 이제 파트너십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성장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모멘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반도체 회사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사운드 하운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음악 인식을 검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엔비디아가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해갖고 370만 달러 투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라면서 어제 주가가 65%가 네.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AR 하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버드피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어제 35%가 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AI 업종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오픈 AI는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을 가고 하고 싶고, 싶어 하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네. 자기 칩을 팔 때 뭐 정확한 마진율은 알 수 없으나 많이 그렇죠. 좀 비싸게 받고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런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얼마나 결국 효율이 있겠습니까? 하드웨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네.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네. 과연 이 AI 관련한 전쟁, 산업 전쟁에서 어떤 기업이 최종 승리가 될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좀 기세가 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기업 내용은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죠. 네, 어제 내용이 나왔고요. 애플 지분을 한 1,00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6.9%를 갖고 있었는데 5.9% 좀 감소가 됐고요. 네. 이유는 이제 주식 매도 이유가 중국의 매출 부진과 그다음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기업 이미지 쪽까지 이제 확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추측을 하는 추측으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반면에 에너지주의 이제 쉐브론하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쉐브론이 한 3% 넘게, 그리고 옥시덴탈은 거의 5%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의 매입과 매도가 참 관련한 종목들에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구글 알파벳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2%나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제 이제 제미나이 1.5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CEO는 기능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전이 2.0이 아니라 1.5입니다. 애매한 거죠. 그렇죠,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을 가기 전에 구글이 나오는 급해요, 마음이. 마음이 뭐라도 급합니다. 내놔야 되는.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일단은 어제 발표는 됐지만 한번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한번 사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어요. 올랐죠. 올랐어요. 6% 넘게 올랐죠. 예, 어제 죄송합니다. 급등하면서 네. 다들 환원성을 좀 질렀죠. 200달러 회복을 했죠. 네, 200.45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사실 딱히 뭐 뉴스는 없었어요. 네. 뭐 시장에서는 뭐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법이 이제 개편되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뭐 모델 Y를 200만 원 하락해서 낮춰서 판매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딱히 영향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가 매수 유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가 매수. 네, 지금 이제 그 아크 펀드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각국의 이제 국부 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경향들이 커지면서 아마 저가 매수 쪽으로 한번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어서는 또 다른 M7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독일에다 구축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됐고요. 그것도 주가는 뭐 이렇게 딱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2024년 아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모두 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매출 확대를 이제 시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벌써 독일 쪽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시작이 된 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기업도 올해 주가가 한 170% 넘게 맞습니다. 올랐는데 어제도 또 올랐더라고요. 어제도 올랐고요. 네. 이름부터가 일단 슈퍼 마이크로니까요. 일단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예, 어제 다른 데보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0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여기는 고효율, 고성능 서버를 만드는 제조사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AMD, 인텔 등의 초기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AI 기반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40달러까지 지금 올려놨고요. 네. 지금이 한 1,000달러거든요. 그래서 40% 정도 추가 여력 상승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실적 발표 이야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장 마감 후에도 실적 발표가 꽤 있었고요. 장중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시간에 나온 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나왔어요. 코인베이스. 전망치 상회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시간 외에 거의 한 11% 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약간 좀 약간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네. 한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그 파운더리 회사죠. SMIC의 반도체 장비를 우회 수출한 혐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7% 정도에 달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고 전망치를 상회할 정도로 매출뿐만 아니라 EPS도 2달러가 넘게 지금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올해 2024년도에도 뭐 이제 AI 반도체 관련 장비 출시로 계속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어 봐주셔야죠. 디어. 디어 컴퍼니요. 왜냐면 이거 항상 자주 이야기하셨고 고향에서도 이거 자주 봤다고 했는데 왜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이 좀 안 좋을까요? 일단은 농업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산성이 아무래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는 건가요? 뭐 생산성보다는요. 저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후? 이제 미국이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사실 중국이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쪽 다 그 수입처를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약간 보이지 않느냐.
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캐터필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캐터필러는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하면서 네. 농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농기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산업 중장비들을 다 이제 자율주행화 시키고 있는데 아직 디어 쪽은 그러한 뉴스가 크게 나오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금 실적을 시간 외에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 발표를 하고 7%가 급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음식류라든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데 2022년 말에 시장 점유율이 57%까지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졌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간편 배달 시장에 집중하면서 월 10달러의 구독료를 받는 대신에 12달러 이상 주문하면은 배달료 면제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네. 여기 구독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끝나고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먹는 이제 이런 것 쪽으로 좀 바뀌면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 네. 코인베이스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는 사실 전망치 상회하면서 다른 것보다 EPS가 1달러가 넘게 지금 상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하반기 때 전반적인 코인 시장 상승에 따른 이제 매출 확대와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확대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도 코인 시장에 대한 아마 기대치가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이더리움도 ETF, 현물 ETF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올해 전망이 좋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지금 2024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지금 시간 외에서 한 14%? 네. 근데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체감하고 있죠. 예, 비트코인 가격에 강한 상승. 사실 ETF 상장하고 나서는 ETF 쪽으로 거래를 조금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쏙 들어갔죠, 그 얘기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그런 시장.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 그렇죠, 있는 다양한 코인들. 코인들을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사실 바이낸스가 쫓겨난 이후에 결국 이제 독점이거든요, 코인베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거기다 추가로 좀 보신다면은 저희들 그 많이 보시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로빈훗? 예, 로빈훗 네. 마켓츠, 네, 거기도 이제 그렇게 주더라고 있습니다. 네네. 다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이해 전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제가 요새 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한 네. 2018년인가요? 그때 네. 또 한창 난리 났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2007년, 8년. 그때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네. 다 빼고 남겨둔 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은 코인이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좌를 비밀번호도 모르게 다 찾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20여 분 만에. 네. 처참하더라고요. 네, 처참하더라고요. 코인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상위 몇 개 종목 빼고는 네. 사실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때는 뭐 코인, 그쵸? 비트코인 크게 오르면 뭐 알트코인도 오르고 막 알트코인 모르는 뭐, 조그만 네. 코인도 같이 올랐는데. 플랫폼 코인까지 뭐 다 예. 올랐는데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BNB 정도, 3개 정도, 이 정도밖에는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어떤 일정들이 좀 있는지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하고 5년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그 연준 위원들이 많이 보는 지표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은 오늘은 딱히 크질 않네요. 그 샌드 차이나 같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라스베가스 샌즈의 그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또 비즈니스를 확대했는지 네. 이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월에 시장이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혹은 그 전에 FOMC 이후에 좀 주춤주춤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강한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죠. 예. 그리고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으로만 가고 네, 있습니까? 미국을만 가고 있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번에 이제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쵸.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세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를 하고 그 돈이
미국을 좀 많이 흘러가는 느낌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미국은 순환매로 간다, 업종간.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 우리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 자금이 좀 씁쓸한데요. 그래도 이제 월무브를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월가의 소식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 금요일 순서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화수목금 4일밖에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텐데 다음 주에는 5거래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